왜? 술 파는 년은 딸년 시집도 못 보내는 거야? 내가 내 새끼 시집 보내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서러움에 북받쳐 울분을 토해내던 저는 지수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 작업이나 온 종일 거리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어쩌다 제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요? 자식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내 지난 과거를 어찌해야 할까요? 오늘도 둥근 이야기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밤 11시가 넘으면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클럽 로얄 1층 현관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에서 고단하게 하루를 보낸 62살 한미경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강남 최고급 룸사롱 마담 한미경이 나타났습니다. 등이 곧게 펴지고 목소리에 여유가 실리며 얼굴에는 완벽한 미소가 떠올랐지요. 20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원피스? 딸이 작년 생일에 사준 것이었습니다. 딸은 이 옷을 제가 고급 레스토랑 미팅에서 입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은 어쩔 수 없었지만 화장으로 피곤함은 가릴 수 있었습니다. 진주 귀걸이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렸습니다. 거울 속에는 나이든 아줌마가 아니라 이곳을 20년간 지켜온 마담 한미경이 보였습니다. 8번 룸 손님들 도착하셨어요. 헤드웨이터 성훈이가 알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홀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귀를 세웠습니다. 어느 방에서 웃음소리가 크게 들리는지, 어느 방이 조용한지, 어느 방에서 불만스러운 기운이 새어나오는지 20년이면 공기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8번 룸문을 노크하고 들어섰습니다. 단골 대기업 임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들의 얼굴에 반가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정확히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늘도 완벽한 마담이 되어야 했습니다. 손님들의 기분을 살피고 적절한 순간에 웃어주고 필요한 말만 건네며 불필요한 순간엔 투명 인간처럼 사라져야 했습니다. 술잔이 비기 전에 채우고 분위기가 식기 전에 화제를 돌리고 계산서가 나가기 전에 적절한 서비스를 챙겨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남편이 사업 실패로 증발하고 어린 딸을 혼자 떠안았을 때 저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고졸학력에 40이 넘은 나이, 양육할 아이가 있는 여자를 반겨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처음엔 웨이트리스로 시작했습니다. 밤새 서서 일하고 새벽에 집에 들어가 딸의 아침밥을 차려주던 시절이었습니다. 발이 퉁퉁 부어 신발을 벗기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실장이 되었고 다시 몇 년 후 마담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딸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일이 끝났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직원들의 마무리를 확인하고 내일 예약을 점검했습니다. 탈의실로 돌아가 화장을 지우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다시 62살 한미경이 나타났습니다. 피곤에 쩌든 얼굴, 처진 어깨, 무거운 눈꺼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빛나는 거리. 저는 이 거리에서 20년을 살았지만 여전히 이곳이 낯설었습니다.
집 앞에 내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딸이 아직 안 자나 싶어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소파에 딸 지수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졸고 있었습니다. 30을 앞둔 나이지만 잠든 얼굴은 여전히 어렸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딸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똑똑한 커리어 우먼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며 번 돈으로 좋은 학원을 보냈고 대학 등록금을 냈고 교환 학생 경비를 댔습니다. 딸은 제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고급 레스토랑 매니저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지수에겐 늘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클럽 로얄도 고급 식음료를 제공하는 곳이었으니까요. 다만 핵심을 빼놓은 말이었습니다. 딸이 물을 때마다 조금씩 살을 붙여 거짓말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이유도, 주말에도 일하는 이유도, 명절에도 쉬지 못하는 이유도 모두 설명 가능했습니다. 저는 지수가 진실을 알기를 결코 원치 않았기에 늘 조심해왔고 지수 역시 아무런 의심 없이 살아왔습니다. 다음 날 저녁 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밝았습니다. 무언가 좋은 일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저 소개할 사람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소개하겠다는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딸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모습이 반듯해 보였습니다. 재민이에요. 검사예요.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오고 싶대요. 검사. 그 단어가 묵직하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법조인. 저 같은 사람과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주말, 재민이 집에 왔습니다. 키가 크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정성껏 차린 식사를 내놓았습니다. 재민은 음식을 먹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재민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뵙고 싶어 하십니다.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상견례를 했으면 합니다. 상견례.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야죠.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법조인 집안 사람들 앞에서 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제 과거를, 제 직업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날 밤 딸이 잠든 후 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거짓말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그 거짓말 때문에 딸의 행복이 깨지는 것입니다. 새벽 4시 여전히 잠들지 못한 채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도 이렇게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이 어둠을 견뎌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한정식 집으로 재민이 예약했다고 하더군요. 일주일 내내 무엇을 입을까 고민했습니다. 너무 화려하면 안 되고 너무 수수해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백화점에 가서 네이비색 정장을 샀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입어보았습니다. 단정해 보였습니다. 다행히 룸사롱 마담이 아니라 평범한 중년 여성처럼 보여 마음이 놓였습니다. 상견례 당일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긴장하지 마세요. 엄마가 제일 멋있어요. 딸의 따뜻한 말이 위로가 되었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재민의 부모님이 이미 와 계셨습니다. 재민 아버지는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계시는 모습이 위엄이 느껴지는 인상이었습니다. 재민 어머니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두 분 모두 저를 보는 눈빛이 차분하였지만 평가하는 듯한 느낌도 지울 순 없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룸사롱에서 수없이 연습한 완벽한 각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진심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넓은 방이었지만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재민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하고 낮은 것이 오랜 세월 법정에서 다져진 목소리다웠습니다. 지수 씨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저희 재민이도 지수 씨를 무척 좋아합니다. 감사하다고 답을 드리며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식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 찜, 구이.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었죠. 하지만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재민 어머니가 딸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더군요. 회사 생활은 어떤지, 어떤 일을 하는지, 취미는 무엇인지. 딸은 차분하면서도 분명하게 답을 하는 것이 자랑스럽기까지 하더군요. 우리 집안은 3대째 법조인 집안입니다. 재민 어머니가 자부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버님이 대법관이셨고 저희 남편도 판사 출신입니다. 지금은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계시죠. 재민이도 검사로 일하고 있고요. 집안의 전통이라 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제 집안에는 자랑할 만한 전통이 없었거든요. 그나저나 지수 어머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재민 어머니가 저를 향해 묻더군요. 답까지 준비했던 질문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저는 서비스업에 종사합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으나 전부를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비스업이요? 요즘 서비스업도 범위가 넓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재민 어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눈빛이 호기심 어린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따져 묻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쪽입니다.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20년간 연습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슴이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요즘 외식업이 정말 어렵다던데 대단하십니다. 재민 어머니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괜찮은 직업이다라고 스스로 판단하신 것 같았습니다. 딸 교육을 잘 시키셨어요. 지수가 정말 예의 바르고 똑똑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
이렇게 반듯한 친구 찾기 힘든데 말이에요. 식사가 끝나고 차가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었습니다. 재민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제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해볼까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화기애애함이 사라지고 실무적인 공기가 흘렀습니다. 요즘 추세는 각자 부담하는 게 맞죠. 그래야 공평하니까요. 재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공평하다는 단어가 어딘가 묘하게 들렸습니다. 신랑 측에서 예단과 예물, 신혼집 전세금을 준비하고요. 신부 측에서 예단 답례와 가전제품, 혼수를 준비하시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물론 요즘은 신혼집도 반반 부담하는 경우가 많던데. 재민 어머니가 계산기를 두드리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혼식장, 스드메, 예단, 예물, 신혼집. 머릿속에서 숫자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제가 20년간 모은 돈이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룸사롱에서 악착같이 일하며 모은 돈. 딸의 대학 등록금을 내고 유학 경비를 대고 그래도 딸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쌓아놓은 돈. 그 돈으로 딸의 결혼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모자랄 수도 있었습니다. 더 일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지수를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재민 어머니가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동정이 더 견디기 힘들더군요. 이혼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오래전 일입니다.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 후 증발한 이야기, 어린 딸을 혼자 떠안고 막막했던 그 시절 이야기. 그런 것들을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자 혼자 아이 키우기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재민 어머니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위로인지 격려인지 모를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 속에서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는 선 같은 것이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났습니다. 식당 밖에서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재민 부모님은 정중하셨지만 따뜻하지는 않았습니다. 격식은 갖췄지만 마음이 담기지 않은 인사 같았습니다. 차에 올라탄 후에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등에 식은 땀까지 흘러내리더군요.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재민이 부모님이 좀 까다로운 것 같은데. 딸의 얼굴에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괜찮아.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딸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넘겼다고, 거짓말을 들키지 않았다고,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말이 언젠가는 들통날 거라는 것을. 그때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딸이 먼저 잠들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20년간 모은 돈, 숫자를 세어보았습니다.
결혼 비용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을 더 새워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몸은 힘들겠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딸의 행복한 얼굴을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통장을 덮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제가 일하는 클럽 로얄의 네온 사인이 빛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 밤에도 모레 밤에도 저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딸만은 알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적어도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는. 그 후의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오직 딸의 행복만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딸과 함께 웨딩홀을 돌아다녔습니다. 강남의 이름난 호텔들, 예식장들. 딸은 가격을 보며 조심스러워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딸의 결혼식만큼은 최고로 해주고 싶었거든요. 스튜디오에서 웨딩 촬영 상담을 받았습니다. 메이크업, 드레스, 앨범, 패키지 가격표를 보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밤을 몇 번 더 세워야 하는지, 몇 달을 더 일해야 하는지. 하지만 딸 앞에서는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물 가게에 갔습니다. 진열된 반지들이 조명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딸이 하나를 고르자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원이 가격을 말했을 때 순간 숨이 막혔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카드를 꺼내며 웃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오래 클럽 로얄에 머무릅니다. 손님들의 요구에 더 세심하게 대응하며 팁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매상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애를 썼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몸은 비명을 질렀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클럽에 출근했습니다. 성훈이가 다가와 오늘 예약 명단을 보고했습니다. 단골 손님들, 새 손님들, 특별히 눈에 띄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밤 10시쯤 12번 룸에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들의 모임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인사를 하기 위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4명의 중년 남성들이 앉아 있었고 그중 한 명과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손님 중 한 사람이 재민의 아버지였습니다. 재민이 아버지도 저를 알아보는 듯 했고 얼굴이 바로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20년간 훈련된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허리를 숙이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하지만 손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떨리더군요. 다른 손님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재민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메뉴를 설명했습니다. 술 종류, 안주 종류, 기계처럼 말이 나왔습니다. 주문을 받고 밖으로 나와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벽에 기대 숨을 고르는데 이제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20년간 쌓아온 거짓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성훈이가 다가와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했으나 온몸이 떨리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12번 룸에 술과 안주가 들어갔습니다. 다른 직원에게 룸을 맡기고 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게 구석에서 앉지도 못한 채 서서 벽을 바라보며 시간이 흐르기만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어 12번 룸 손님들이 나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손님들이 택시를 타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재민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곱게 편 등,
단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계셨으나 그 뒷모습에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보듯 뻔했죠. 재민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할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게 끝날 것이었습니다. 딸의 행복한 미래가, 결혼 계획이, 모든 것이 무너질 게 뻔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삶이고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고 대가이지만 그것을 지수가 같이 감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라 받지 않았더니 연이어 다시 울리더군요. 직감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겨우 받은 전화는 역시나 재민 어머니였습니다. 재민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할 말이 있으니 오늘, 지금 당장 만나자는 짧은 통화였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어조였고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청담동의 한 카페로 고급스럽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나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떨려 단추도 채우기가 힘들더군요. 거울을 보니 하룻밤 사이 확 늙어 보이는 제가 힘없이 서 있더군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재민 어머니가 이미 와 기다리고 있더군요. 상견례 때와는 사뭇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민 어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이내 재민이 엄마의 입이 열리며 어젯밤의 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클럽 로얄, 룸사롱 마담, 술집, 거짓말, 폐부를 찌르는 말들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으며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렇게까지 숨기셨어야 했나요? 재민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우리 집안 망신시킬 생각이셨어요? 법조인 집안에 룸사롱 마담이 사돈이라니요. 말이 됩니까? 재민 어머니는 쉬지 않고 쏟아냈습니다. 창피하다는 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 결혼을 재고해야 한다는 말. 칼처럼 날카로운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재민 어머니의 말은 틀리지 않았고 제가 한 일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모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로 딸을 키웠습니다.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딸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딸 학비를 대고 유학을 보내고 좋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재민 어머니가 얼굴이 일그러뜨리며 말을 받아치기 시작하더군요. 부끄럽지 않다고요? 남자들 술시중 들고 돈 받는 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라 부정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집안과 혼사를 치를 수 없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는 말투였습니다. 재민이와 지수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이건 아닙니다. 저희 집안에는 체면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남편은 법무법인 대표고 재민이는 검사입니다. 사돈이 룸사롱 마담이라는 걸 알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체면, 명예, 집안, 전통과 같은 말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좋은 아이인 걸 알지만 결혼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란 건 아시죠? 가족의 문제고 집안의 문제라 저희는 도저히 이 결혼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최후 통첩을 날린 재민 어머니는 인사도 없이 카페를 나가버리셨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 저도 일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빛은 눈부셨지만 세상은 어둡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게 보이더군요. 웃고 떠들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저만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수였으나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몰랐고 줄줄 흐르는 눈물이 감당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더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고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제 그림자도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왜곡되고 일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 딸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20년간 숨겨온 비밀을 이제는 말해야 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수가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지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단 걸 느낄 수 있었으며 이제 내 입으로 모든 것을 얘기해야 한단 걸 알겠더군요. 지수는 얼마나 울었던 건지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수의 눈빛엔 실망, 배신 등의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지수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목소리가 많이 떨렸습니다. 재민이 부모님이 엄마의 직업을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신다며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엄마, 진짜 룸사롱에서 일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며 울지 않으려고 애를 쓰더군요. 저는 지수 옆으로 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전 입을 열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사업 실패 후 증발했던 일, 어린 딸을 혼자 키워야 했던 일, 고졸학력에 40이 넘은 나이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던 일, 처음 룸사롱 웨이트리스로 시작했던 일, 밤새 일하며 딸의 학비를 모았던 일, 실장이 되고 마담이 되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20년간 참아왔던 것들이 눈물과 같이 쏟아져 나왔고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너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었다고, 유학도 보내고 싶었다고, 다른 아이들처럼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밖엔 없었다고, 거짓말을 해서 미안하다고,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다고, 네가 실망할까봐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지수도 제 말을 들으며 소리 없이 조용히 그리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더니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고 묻더군요. 자신은 이해했을 거라며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했을 거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네가 알기를 원치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너만큼은 깨끗하게 떳떳하게 살기를 바랬다고. 지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해와 분노가 동시에 떠오르더군요. 엄마를 이해하지만 동시에 화가 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엇이 되었던 거짓말하신 건 잘못이라며 재민이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울며 얘기하더군요. 한참을 운 후 지수가 조금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자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수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제가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사라질 테니 엄마는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결혼이 깨지면 안 되니 그렇게 해서 꼭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며 지수는 엄마가 내 엄마인데 어떻게 없다고 하냐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저는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지수는 제 손을 잡아 끌며 일어나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계속해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제 방으로 들어와 어렸을 때처럼 제 옆에 눕더군요.
어둠 속에서 나란히 누운 우린 서로의 숨소리만 들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일찍 일어나 씻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재민이를 만나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가 나간 후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초침이 움직이는 게 보일 정도로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지, 재민이 뭐라고 말할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지수는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또 울었는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아무 말이 없었으나 저는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아 마냥 기다렸습니다. 머릿속 생각이 정리가 된 듯 차분한 목소리로 저를 부른 뒤 지수는 천천히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재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엄마는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한 것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민에게 부모님이 반대하면 둘이서라도 결혼하자고 제안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수가 고마웠고 동시에 저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미안했습니다. 재민이 뭐라고 했느냐고 물으니 딸이 잠시 침묵한 뒤 어렵사리 말을 이어갔습니다. 재민은 자신도 부모님을 등질 수 없으니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더군요. 지수의 목소리는 희망과 불안이 섞여 떨리기 시작했고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걸 감추며 지수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부터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민의 답을 기다리며 지수는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재민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틈날 때마다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메시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지수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잘 자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말라가는 지수를 보며 마음이 미쳐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3주일이 지나던 어느 날 재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는 허겁지겁 준비를 하고 나갔고 저는 마음을 쪼아리며 기다렸습니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돌아오지 않아 불안함이 극에 달했을 때 문이 열리고 지수가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지수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수의 얼굴엔 눈물 자국이 있었고 어깨가 축 처져 패배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재민이는 자신은 겁쟁이라 부모님 없이 결혼할 용기가 도저히 없다고 하네요. 결혼은 그렇게 취소되었습니다. 지수는 소파에 앉아 소리내어 격하게 울었습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고 지수의 행복이 제 손에서 무너져버려 감히 미안하단 말을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지수는 한참을 울더니 떨고 있는 저를 바라보며 엄마 잘못이 아니라며 자신이 눈이 낮았던 거라며 엄마는 아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히려 저를 위로하더군요. 그날 밤 지수는 제 품에서 울다가 잠들었고 저는 지수를 안고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며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려줬지만 저희에게는 어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왔고 가을이 왔고 겨울이 왔으며 다시 봄이 돌아왔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힘들어했고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만으로도 벅차 보였으며 주말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지수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더니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지수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고 웃음이 돌아왔으며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 여유가 생기더군요.
저는 여전히 클럽 로얄에서 일했습니다. 밤마다 그곳으로 갔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수가 알고 있었고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으며 그것만으로도 어깨가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출근하기 전에 지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고 지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말하더군요. 혼자 자신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안다고, 엄마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사랑한다고. 저는 울었습니다. 지수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으며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지수가 회사 동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저녁 약속이 생겼으며 주말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지수가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할 말이 있다며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하자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짐작이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회사 거래처 사장이라고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엄마에 대해 아느냐고. 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고 저는 되물었고 지수는 웃으며 말하길 혼자 딸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냐고 어머님이 멋있으시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몇 주 후 지수가 그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상우였고 35살의 편안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따뜻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우는 제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한 악수였습니다.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사 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고 대학도 야간으로 다녔다고 했으며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했다고 하더군요. 회사를 차리기까지 10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울컥하더군요. 상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수와 결혼하고 싶다며 허락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후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부담이 없었습니다. 성우는 작고 따뜻한 결혼식을 원했으며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만 초대하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 언제나 제 마음이 편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지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내일이면 지수가 시집을 간다는 게 실감나지 않더군요. 엊그제 태어난 것 같은데 어느새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한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행복하냐고 묻더군요. 저는 웃으며 네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다며 답했습니다. 지수도 웃으며 자신도 행복하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엄마 덕분이라고 엄마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거라 하더군요.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봄날이었고 화창한 날씨였으며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식장은 꽃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고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장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도착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눴고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수는 공주 같더군요. 입장 전 지수는 저를 부르더니 버질로드를 함께 걷자고 하더군요. 엄마와 걸어 들어가면 자신은 앞으로 끝없이 행복할 수 있을 거라 말하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지수와 저는 함께 걸었습니다. 하객들이 우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을 만들었으니까요. 상우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저는 지수의 손을 상우에게 건넸으며 상우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고 기쁨의 눈물이었으며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식이 끝난 후 상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지수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잘 모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떠났으며 신혼여행을 떠나는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지수가 저를 꼭 안았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엄마가 최고라고 말하더군요. 저도 속삭였습니다. 행복하라고, 사랑한다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텅 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볍게 정리를 한 후 창가에 기대서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거짓말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폐허 위에 진실이 세워졌고 지수와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으며 거짓 없이 숨김 없이 이어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편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를 이해해 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지수를 위한 삶이었고 사랑으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세상의 편견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지키는 용기였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끝까지 버티는 힘이었습니다. 그 용기와 힘으로 저는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